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다들 저처럼 사업하는 남편 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그 사업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평범한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 억소리도 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을 제가 겪게 되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제가 어이가 없었을지는 이제 들려줄 제 사연을 듣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어린 3남매를 돌보면서 사업하는 남편의 뒷바라지, 거기에 남편 회사의 일까지 가끔 도와주며 살았던 저는 정말 이날까지 열심히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중학생이 되었고 둘째와 셋째는 각각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이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죠. 그래도 남편이 직원 10명 정도 거느리는 식품 가공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럭저럭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다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이 남편 회사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다는 겁니다.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라고 해도 남편 회사 스스로 뭐 대단히 마트나 가게에 유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통회사에다 납품을 하는 그런 하청업체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회사에 하청을 넣는 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있는데 유독 이 회사 때문에 남편도 저도 골치를 많이 썩고 있었어요. 아휴, 이번에도 납품량을 갑자기 늘려달라고 해서 시겁했네. 아니 어떤 회사가 마감 코앞에 두고 이렇게 발주를 확 넣을 수 있어?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건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하청이라도 그렇지. 왜? 또 그 여자 회사 때문에 그래? 이번에도 무슨 일인데 뭐 때문에 그래? 아니, 글쎄 어제까지만 해도 한 박스면 된다 그러더니 갑자기 20박스로 수량을 늘리는 거야. 다른 회사들 납품 맞추느라 우리도 빡빡해서 안 된다, 힘들다 그랬더니 무작정 20박스 아니면 우리랑 거래를 끊겠다고 하지 뭐야? 그러니 어떡해. 그냥 맞춰줘야 하니 야근까지 하고 이제 들어온 거지. 남편은 한 번씩 말도 없이 2, 3일 동안 회사에서 야근을 반복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상대방 회사에 대한 불만을 투덜거렸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도 애들이 앞에 있는데도 교육상 좋지 않은 욕까지 섞어가면서 말이죠. 그러니 애들은 그런 아빠 때문에 눈치 보면서 밥 먹고 학교에 가고 저는 저대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도 그럴 게 남편이 매번 투덜거리는 상대방 회사는 여자 대표가 있었는데 그 대표라는 사람이 아주 상하관계를 단단히 해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회사를 나가도 너는 내 아래, 나는 네 위 이러는 꼰대처럼 말이죠. 한마디로 갑을관계에서 갑질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여자였던 겁니다. 이런 사정이니 남편은 그 여자 대표를 증오할 수밖에 없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그 여자 대표가 있는 회사와 손을 끊을 수 없는 건 그 회사에서 남편 회사에 꽤나 많은 물량을 납품받아가기 때문이었어요. 거의 남편 회사의 수입 60%가 그 회사에서 나왔으니 남편도 어떤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였죠. 남편 사업에 목숨줄을 쥐고 있는 여자였으니 그 여자가 남편의 목줄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대도 남편은 거기에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 심각성을 알게 된 건 한 사건 때문이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 회사랑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남편한테 그랬을 정도로 말이죠. 그날의 사건은 아침에 남편의 한마디로 시작됐어요. 나 오늘부터 일주일은 집에 못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갑자기? 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터진 거야? 이렇게 갑자기 집에 못 들어온다 말하면 어떡해. 이유가 뭔데? 말도 마라. 그 왜 갑질하는 여대표 있잖아. 그년이 나보고 일주일 동안 자기 수행 비서 좀 하란다. 안 해주면 이번에 5억 정도 계약하기로 했던 그 건은 없던 걸로 하겠다면서 말이야. 뭐? 아니 무슨 그런 여자가 다 있어? 당신이 왜 그 여자 수발을 들러가야 해?
여보, 그냥 그 여자 회사랑 손 끊으면 안 돼? 그럼 당신이랑 애들은 누구 돈으로 먹고 살려고? 아무튼 미안해. 나도 신경이 그 여자 때문에 날카로워져서 말이 좀 그랬네. 아무튼 이번만 당신이 좀 이해해주라. 지금 당장 가봐야 해. 그 여자가 10시까지 자기 집 앞으로 차 끌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안 오면 회사에 불이익 주겠다고 했어. 이러고서는 시간이 촉박했는지 휙 나가버린 남편은 정말로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여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것 같더군요. 간간히 전화하면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 여자 때문에 강원도에 있다, 지금은 제주도다, 아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첫날 당신이랑 신랑이 하다 5분 늦었다고 아주 난리가 날 뻔했다니까? 왜 저번에 말한 5억 계약권 있잖아. 그거 반토막 내겠다고 고작 5분 늦은 그걸로 말이야. 그거 달래주려고 내가 그 옆에서 얼마나 손발을 싹싹 빌었는지 몰라. 그래서 말인데 여보,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줬던 반찬이 꽤 괜찮았다고 당신 보고 자기 집에서 잠깐만 일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발 부탁 좀 할게. 이러다가 우리 정말 길에 나앉으면 어떡해. 여자 대표 집에서 일 좀 해주면 안 되냐면서 사정사정을 하는 남편. 겨우 따낸 5억 수주권이 그깟 5분 늦었다는 이유로 반토막이 났는데 그걸 제가 도와만 주면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숨이 나왔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이 하는 사업이었으니 아내로서 도움이 되어주어야죠. 아무튼 이렇게 그 여대표라는 사람 얼굴을 처음 보게 됐어요. 남편에게 종종 듣던 대로 얼굴에 아주 거만함이 잔뜩 묻어있는 여자였죠. 그래요. 백 사장 부인이라셨죠? 뭘 또 이렇게 반찬을 해가지고 왔어? 그럼 온 김에 반찬 좀 더 해주고 갈래요? 저번에 백 사장이 가져온 반찬이 제법 괜찮더라고. 남편의 부탁에 여자 대표 집에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갔던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여대표는 고상을 떨면서 사람을 위하는 척하며 자기가 제위에 있다는 식으로 우위에 서려고 하더라고요. 그해 전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 싶어서 남편 사업을 생각해 참고 그 여자의 가정부 노릇을 거의 한 달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제가 남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뒷바라지랍시고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손맛으로 맛있는 반찬거리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대표라는 여자가 저를 가정부로 부려먹으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말도 곁들여서 말이죠. 아주 백사장 부인 솜씨가 좋네요. 덕분에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지 뭐예요. 백사장한테 좋은 건수 좀 던져주고 그래야겠네. 마치 저 들으란 듯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짓거리를 계속해주지 않으면 남편 사업에 지장을 주겠다는 신보죠. 괘씸해서 얼굴을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할 수밖에 없죠 뭐. 남편도 그냥 조금만 참고 해주면 금세 질릴 거라며 제가 무슨 짓을 당하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고요. 남편은 가정도 가정이지만 사업이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를 했기에 그런 남편도 이해하려 했지만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그 여자 대표 덕분에 몇십억짜리 수주를 땄다며 저에게도 수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볼일 못 보고 나온 사람처럼 뭔가 망설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당신 표정은 왜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싶길래 이렇게 끙끙거려? 그렇게 큰 수주를 땄으면 표정이 더 환해하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야, 수주 딴 것까진 좋았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조건을 하나 걸었거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 왜 적금 있지? 그것 좀 깨려고. 뭐? 무슨 부탁이길래 적금까지 깨? 그거 얼마나 열심히 모았던 돈인지 몰라서 그래? 우리 집 장만하려고 들어둔 적금을 뭐 때문에 깨려고 하냐고.
아니, 그 여자가 좋은 건수 물어다 줬으니까 자기한테 크게 한턱 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잖아. 다음 주면 그 여자 생일인데 아무래도 생일 선물이랍시고 큰 선물을 하나 원하는 것 같더라고. 허구한 날 내 앞에서 스포츠카 이야기도 꺼내는 걸 보면 말이야. 무슨 스포츠카가 어디 옆집 애 이름이야? 당신 정말 미쳤어? 어떻게 사업 때문에 적금까지 깨면서 남의 스포츠카를 사줄 생각을 해? 우리 차 살 때도 손 벌벌 떨면서 지금 10년째 타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안 돼. 당신이 사업에 뭘 한다고 내가 하는 일에 안 된다 만다야. 됐어. 내 회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빠져. 남편도 여자 대표한테 많이 시달렸는지 가진 짜증을 내더라고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아무튼 안 된다고 쐐기를 단단히 박았어요. 한사코 안 된다며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결국 그 적금을 깨서 그 여자 생일 선물로 스포츠카를 사줬더군요. 애들이랑 좋은 집에 살겠다면서 든 적금이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 화를 폭발시키는 일이 생겼죠. 그 여자 대표한테서 톡이 왔는데 내용이 이랬거든요. 생일 선물 잘 받았어요. 그래도 남편 일이라고 순순히 허락은 했네요. 아무튼 고맙고 잘 타고 다닐 테니 걱정은 말고. 이러면서 스포츠카 옆에서 인증샷까지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 자리에서 꼭지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대표가 저한테 이 톡을 보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적금을 깨고 스포츠카를 사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날 아주 남편하고 대판 싸우게 됐죠.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기어코 그 적금을 깨?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한테 들어도 모자랄 지경에 그 여자가 나한테 인증까지 해서 내가 이렇게 알아야 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뭐? 그 여자가 당신한테 인증샷을 보냈다고? 아씨,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말이야? 당신 정말 우리 가족 사랑하긴 하니? 애들이랑 나 사랑하긴 하냐고. 지금 당신은 자기 사업만 중요하지? 우리 가족 미래는 생각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뭐 혼자 먹고 살자고 이러는 줄 아냐? 어차피 그 여자 없으면 우리 사업이고 뭐고 다 망해. 당신도 뻔히 알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그리고 그 여자 덕분에 사업 대박 나면 그딴 집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투덜거리면서 할 말은 다 하는 남편에 제 속은 문드러져만 갔습니다. 머리로는 남편의 사업 때문이다 이해를 하려 했지만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지금껏 남편의 사업 뒷바라지로 이런저런 일들 다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도무지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그깟 사업이 뭐길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2달 넘게 냉전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냉하든 말든 자기 회사 중요하다며 이전이랑 별반 달라진 것도 없었고요. 한숨만 나오는 나날들이었죠. 그러던 중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 이야기를 제 여동생을 붙잡고 털어놨어요. 그 여자가 인증샷이라 보냈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것 좀 봐. 차 모르는 나도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아는데 이런 걸 사업 수주하겠다고 생일 선물로 주더라고. 그것도 우리 적금까지 깨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세상에, 형부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적금까지 깨고 그럴 수 있대? 사업 때문이라도 그렇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알아서 해결했어야지. 내 말이 말이야. 지금 2달째 냉전 중인데도 아주 눈 하나 깜빡 안 해. 자기 사업하는 남자고 자기 회사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지. 내 남편 눈에는 애들이랑 나는 보이는지도 모르겠다니까. 그런데 언니 잠깐만. 이거 형부가 갑자기 사야한다고 말했다 했지? 이상한데? 이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왜? 제 말에 여동생은 잠깐만 하고 어디론가 통화하더니 한참 대화를 나누고 저에게 다시 이러는 겁니다. 언니, 내가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고급 스포츠카는 뽑고 싶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래.
최소한 대기가 2년은 걸린다고 하는데 형부가 지금 이걸 일주일 전에 사겠다고 적금했겠다는 거지? 제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제부가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어서 여동생도 대충 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여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이상하다 하더니 제부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모양이더군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차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던 저였으니 동생의 말이 처음엔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았죠. 차 하나 사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걸린다고? 아닌데? 우리 차 살 때는 한 달도 안 걸렸단 말이야.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색 사려고 좀 걸렸던 거라고 했는데. 나 참. 언니 그건 옛날 이야기지. 요즘은 차 한 대 뽑으려면 국산도 최소 반년은 기다려야 해. 그리고 이런 외제차는 우리나라보다 더하고. 절대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일주일 만에 내가 사겠다 하고 말해도 덜컥 네 가져가십시오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 이건 100% 형부가 최소 2년 전부터 계약을 걸어둔 거라고. 전 어안이 벙벙했죠. 여동생 말에 의하면 남편이 2년 전부터 이 차를 생일 선물이라며 준비해둔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적금을 이제서야 깼으며 남편은 일주일 전에 그런 선물을 해야 한다고 제게 말했는지 제가 이렇게 얼타고 있으니 여동생이 제 어깨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언니, 이건 절대 언니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니고 진심으로 조언하는 거야. 형부 뒷조사를 좀 해보는 게 어때? 이런 걸 최소 2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이라면 꽤나 오래된 사이일 수도 있어. 그 여자 회사랑 형부 회사가 거래한 지가 벌써 4년은 넘었다며. 동생 앞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남편이 그 대표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아니 싫어하는 걸 넘어서 증오를 한다고 말을 해줬죠. 하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이상하다고 요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동생 말을 들으니 그 전에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상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의 마음 같아서는 진짜 어디 흥신소에라도 연락해서 뒷조사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만한 여유는 없고 어떻게 남편을 알아보고 다녀야 할지 발을 동동 굴리던 중에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경리였어요. 반년 전쯤인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의아하던 참이었거든요. 저는 그 경리에게 전화해 물었죠. 한참을 망설이던 경리는 그 둘 사이가 수상했다는 이야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입이 싸도 되나 싶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리가 제 친구 동생이었거든요. 언니네 집안일인데 제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쉬이 얘기를 못했었는데 언니가 물어보셔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저도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여서요. 전 친구 동생이자 경리였던 그 애를 다그치지 않고 천천히 말해보라며 잘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 여자 대표란 사람이 사장님 방에만 들어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떠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사장님은 그 여자가 가고 나면 툴툴거리면서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데 하면서 누구 들으란 듯이 혼잣말도 종종 하시고. 그러면 네 생각에는 그 여대표랑 우리 남편이 영 분위기가 이상했단 말이지? 그렇지? 네, 거기에 좀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어서 말이에요. 저도 심증이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여자 대표가 오는 날이면 이상하게 사장님이 한껏 뽐내는 거예요. 후줄근하게 출근하셨는데 어디서 정장을 가져오셨는지 옷도 딱 차려입고 말이죠. 우리 그 애한테 정장이란 게 있었다고? 난 집에서 그런 옷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제 말도 그 말이에요. 매번 청바지에 티셔츠 덜렁 입던 사람이 갑자기 정장을 입고 있으니 이상하다 싶었죠. 그것도 딱 그 여자 대표란 사람이 방문하는 날마다 말이에요. 거기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로 격리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였어요. 거기에는 예전에 일주일 동안 수행비서로 간 일도 있었죠. 전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수행비서 일한다고 자리를 일주일이나 비운 일이었어요. 본인 말로는 그 여자 대표 수행비서로 일하게 됐다면서 투덜투덜 거렸는데 가져가는 짐들은 전부 어디 놀러가는 사람이 챙길 만한 짐이었거든요. 거기에 차도 어디서 렌트했는지 고급 세단 타고 가셨고요. 뭔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혹시 모를 불똥이 저한테 튈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얼른 회사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언니가 저한테도 뭐라고 하실까 봐. 그러면서 자기도 회사 일을 정리하면서 수상하게 느낀 게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년 전쯤인가 덜컥 2억 정도 되는 대금을 끊어와서는 따로 처리해달라고 자기한테 휙 던지고 갔던 일이랑 이번 스포츠카 사건, 거기에 그 여자 대표와의 묘한 기류가 흐르는 듯한 남편의 태도,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격리 동생에겐 괜찮다 하고 그 길로 곧장 남편을 추궁하러 갔습니다. 제가 격리한테 다 들었다고.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그러니 남편은 무슨 개소리냐며 한사코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그 여자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몰라서 그래? 어떻게 그만둔 격리란 애 말만 듣고 나한테 이래? 무슨 정확한 증거라도 있고 이렇게 나대는 거야? 아니면 어쩌라고? 뭐라고? 나댄다고? 이게 지금 나대는 걸로 보여? 그리고 스포츠카 그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내 여동생 남편이 자동차 딜러인 거 뻔히 알면서 나한테 속이려고 들어? 그거 사려면 2년은 더 걸리는 물건이라며. 그러면 2년 전에 예약을 이미 했다는 말 아니야? 그게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거 다른 사람이 계약한 차였는데 계약 직전에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인수받게 된 차라고. 그러니까 대금은 바로 지급해야 하고, 그런데 당장 돈은 없으니까 우리 적금까지 깨서 산 거지. 그런 인간이 2년 전에는 억대로 대금까지 끊어서 격리한테 넘겨?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건데? 어디에 썼길래 그런 큰 대금을 덜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 내가 바본 줄 아니? 당신 바람피는 거 솔직히 다 말하라고. 아니 대체 왜 생사람 잡고 그러는데?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당신은 내가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인인 줄 몰라서 그래? 내가 미쳤다고 바람을 피겠냔 말이야. 우리 엄마가 권사야. 교회 권사라고. 바람을 피웠음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놈이지. 그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바람을 펴? 당신이랑 금쪽 같은 내 새끼들 놔두고.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를 한 번만 믿어보라는데, 그럼에도 제 눈에서 불신이 사라지지 않자 자기 핸드폰을 꺼내면서 친구랑 나눈 문자 내역까지 보여주더군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여기 바라봐. 내가 얼마나 그거 사주기 싫어서 발악했는지 한번 당신 눈으로 보라고. 거기에는 남편의 말처럼 억지로 그 여자에게 차를 사줬다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그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선물 바치고 살아야 하나 싶다. 정말 애들 얼굴, 마누라 얼굴 보고 견디는 중임. 야,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봐. 그래도 선물 하나 주면 제법 괜찮은 건데 물어다 준다며. 그러다가 집 마련하고 애들 학비까지 다 벌면 그때 돼서 털면 되는 거지. 게다가 이걸로는 저를 설득 못 시키겠다 싶었는지 그 여자 대표란 사람하고 나눈 대화도 보여주더라고요.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적금까지 깨면서 선물하긴 좀 어렵습니다. 저희 사정도 좀 봐주셔야죠. 어머, 백 사장님. 제가 해주는 게 얼만데 그거 하나도 힘들다 그러세요? 그냥 제가 말한 대로 말 그려진 그거 아시죠? 그 스포츠카로 한 대 준비해주세요. 길게 기다리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알아서 열심히 구하시고. 이렇게 자기가 못 털어놨던 증거까지 다 털어놓으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열심히 사려는 남편, 내가 괜히 잡았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죠.
어찌되었건 저 몰래 적금까지 깨고 선물한 일은 잘못한 게 맞았으니까요. 제가 앞으로는 저랑 상의한 다음에 해달라 이야기하니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당연하지 하고 그렇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후로 남편도 저한테 엄청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이랑 제가 다 같이 가족여행이라도 한번 가자고 말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시간 없다면서 안 된다 그러던 사람이 단번에 예약까지 다 해서 일정도 짜왔다 제 앞에 자랑까지 하고 말이죠. 그래도 그 여자 대표에게 좀 고맙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 여자 대표 덕에 수주를 따서 그런지 생활이 조금 여유로워졌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제 생일이 다가왔는데 남편이 웬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는데 한번 바로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선물은 생전 처음이었기에 전 너무 감격해서 상자를 열어봤는데 종이백과는 달리 상자에는 그 브랜드 마크 같은 것들은 없더라고요. 좀 두껍고 견고해 보이는 그런 종이 상자였긴 했는데 거기에 포장이 좀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맞나 싶고 남편이 혹시 사기를 당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품 쇼핑을 해본 적이나 있어야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브랜드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포장까지 다 뜯어서 봤죠. 그런데 전 안에 있는 셔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 있던 명품 티셔츠를 본 순간 혈압이 쫙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던 셔츠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였어요. 왜 예전에 스포츠카 선물 받은 인증샷을 그 여자 대표가 보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사진 속에서 그 여자가 입고 있던 티였어요. 제가 눈썰미 하나는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미친 남편놈이 저한테 그년이 입던 티 쪼가리를 선물이랍시고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제가 혈압이 안 돋게 생겼습니까? 이 연놈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맞구나. 이 연놈이 지금 날 놀려먹고 있구나. 순간 큰 소리가 나올 뻔했지만 저는 일단 펄떡펄떡 뛰어대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고맙다 했습니다. 저도 사연 채널 애청자로서 자주 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불륜 저지르는 연놈들에게는 증거를 무조건 찾아서 들이대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당장에 지금 감정적으로 남편을 몰아세운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게 분명한 증거들도 제가 모르는 사이 싹 치울 것 같았고요. 그러니 일단은 입꼬리에 힘을 꽉 주고 이 상황을 넘겼죠. 이걸 왜 참아? 하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저한테 억울하다고 보여준 문자 내역들도 다 계산적으로 지가 만들어 놓은 증거들인데 제가 감정적으로 너 바람 폈지? 하면 고지고대로 응, 바람 폈어. 하겠냐고요. 분명히 또 미꾸라지 새끼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을 테죠. 그러니 저는 이번에는 내가 직접 증거를 잡겠다 생각하고 제 여동생하고 제부까지 투입해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작은 아무래도 최근에 일어났던 스포츠카 사건이었어요. 제부가 자동차 딜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외제차를 종합으로 다루는 딜러들은 말이에요. 그렇게 업계가 크지 않아서 웬만하면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부가 정말 제대로 된 건수를 하나 물어서 왔죠. 처형, 제가 제대로 하나 물어왔습니다. 처형 말대로 그 연놈들 붙어먹고 있는 게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구해온 영상 좀 보세요. 아주 둘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제부가 들고 온 영상에는 그 연놈이 아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외제차를 둘러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주 둘이 죽이 맞아 죽겠는지 남들 눈 생각도 안 하고 볼에 뽀뽀까지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 아는 형님이 여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형님 눈에 저건 딱 봐도 불륜이구나 싶어서 인상이 딱 남았더래요. 원래 부부들이 이런 곳 방문하면 저렇게까지 눈꼴 시려운 모습 보이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거기에 여동생은 정말 제 억장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언니, 저 여자랑 형부 사이 제법 오래된 것 같던데? 지금 하는 형부 회사 있잖아.
그것도 이 여자가 다 자금대주고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거래. 왜 언니 회사에서 일하던 경리 동생 있잖아. 걔랑 친한 애가 또 내 친구의 친구인데 걔가 말해주더라. 걔가 또 그 여자 대표란 년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여동생의 친구, 지인들 중에 그 여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과 종종 만나서 여자 대표가 하하호호 웃으며 말하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더군요. 왜냐하면 여 대표도 결혼한 유부녀인데 딱 봐도 가정 있게 생긴 남자랑 하하호호 하고 있으니 더러워서 기억하게 되더라 하면서 말이죠. 이 연놈들 사이가 최소 4년 전부터는 지속되어 오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 모든 증거를 남편 앞에 들이밀었어요. 어느 하나 구멍이 없는 증거를 보고 덫에 걸린 남편은 그제야 숨겨왔던 얼굴을 보이며 제게 말하더군요. 나 참 군뱅이 같은 줄 알았는데 당신 완전 여우 새끼였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다. 열받으면 이혼 도장 찍던가. 도장 찍으면 2년이 앞으로 뭘 하고 살 수 있는데? 돈이나 제대로 벌 수나 있어? 애들 건사는 할 수 있고? 난 말이야, 당신하고 이혼해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너 미친놈이구나. 애를 셋이나 두고서 지금 내 앞에서 뻔뻔하게 이혼을 입에 담아? 그러고도 당신이 애들 아빠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연히 내 씨가 있으니 낳은 내 자식들이지. 그리고 어차피 이 집도 월세고 같이 모아뒀던 돈도 다 탕진하고 없는데 어쩌냐? 이혼해도 당신하고 나눌 재산 한 푼도 없는데. 뭐 그래, 위자료? 그거 가지 거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돈 몇천 나오겠지. 그거는 우리 최 대표가 다 해줄 거야. 난 걱정이라고 하나도 없다. 뻔뻔한 남편의 작태에 전 당장에 남편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고 주먹으로 그 자식 얼굴을 내리치고 정강이 걷어차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자기 자식까지도 우습게 하는 이놈을 아주 혼쭐을 내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자식이 저항도 안 하고 가만히 맞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이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글쎄. 아야야야, 당신 손 좀 맵네. 가만히 맞고만 있으려니까 아파서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찍은 영상 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알지? 당신이 이혼하면 내가 바로 이걸로 당신 폭행죄 고소할 거야. 그러면 당신도 벌금 좀 내야 할걸? 거기에 마음에 안 들면 손까지 휘두르는 여자라고 동네방네 소문도 나지 않겠어? 그 말에 때리던 손을 멈칫하니 남편이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여튼 내가 바람 펴서 너한테 위자료를 줄지언정 그냥 넘어갈 순 없거든? 네가 내무에 손댄 거는 위자료 주는 거랑 쌤쌤으로 어때? 당신도 그게 더 편하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하하 웃는데 전 너무 억울해서 주먹으로 제 가슴을 내리치면서 울었다니까요. 그러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제가 더 호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복수를 결심했죠. 이 연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열심히 짱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죠. 제가 남편 사업 잘되게 돕는다고 내조를 하면서 뿔뿔뿔 돌아다녔던 게 이때 빛을 발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왜 앞서서 제가 손맛이 좀 좋아서 반찬이며 이것저것 남편 사업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했잖아요. 제가 남편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대표의 사모들 뒷수발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그 사모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이죠. 남편놈이랑 바람핀 그 여자 대표의 남편이 몇 달 뒤에 출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여자 대표 남편이 아주 생 양아치 깡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대표가 자기 남편 출소하면 자기 남편이 못 찾아오는 곳으로 도망을 가겠다면서 주변 사모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랍니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는진 모르겠지만요. 잘 됐죠 뭐.
이렇게 저한테 복수할 기회를 줬으니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남편은 최 여사가 도망가면 내 사업도 망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최 대표 남편이 깜빵에서 평생 안 나와야 될 텐데 하며 걱정을 했어요. 처음엔 그게 사업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년이랑 바람이 나서 그런 거였네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사모들 중에 그나마 좀 친했던 분에게 주변에 그 생 양아치 남편 소식 아는 사람 없냐고 수소문 좀 해줄 수 있냐 부탁하여 그 여자 대표의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곳을 찾아갔죠. 그런데 엄청 무섭게 생겼을지 알았는데 생각보다 순하게 생겼더라고요. 거의 순박한 시골 사람 느낌? 사람이 외모가 다는 아니라지만 그런 뜻밖의 외모에 저도 모르게 긴장했던 몸이 살짝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표 남편한테 저 좀 도와달라고 했죠. 그렇게 자꾸 부탁하셔도 전 이제 손 털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탁은 못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자기 아내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 사정을 해도 여 대표 남편이란 사람은 자긴 이제 갱생했다며 착하게 살 거라고 그런 부탁은 하지 말아달라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굽힐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찾아가서 말했죠. 제발 부탁 좀 할게요. 솔직히 아내가 그렇게 바람 피우면서 남편 얼굴 절대 안 보고 살 거라 사람들한테 소문까지 내고 다니는데 분하지도 않으세요? 저도 솔직히 말해 이런 부탁하는 거 쉽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고요.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그래도 전 정말 이제 착하게 살기로 결심했단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겠다고. 제가 뭐 남편 괴롭혀달라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랑 같이 그 두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당신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전 여 대표 남편이란 사람한테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며 영치금도 넣어주고 면회도 몇 번이나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고요.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었지만 계속해서 간절한 모습을 보이니까 진심이 통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물리적으로 힘을 행사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살짝 겁은 줄 수 있다고 그걸로 타협보자고 하셨지만 말이에요. 그마저도 감지덕지였죠. 어차피 남편이란 인간은 겁만 더럽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출소한 그 아저씨와 함께 남편놈 생일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역시나 남편놈은 그 여자 대표와 함께 근사한 곳에서 사람을 불러 모아 파티를 하고 있더군요. 남편의 생일잔치 장소를 아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저 남편이랑 술 친구하던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죠. 무슨 배짱인지 잘 모르겠지만 바람 피우고도 당당하게 상간녀랑 파티를 하다니 세상 사람 눈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도착한 남편놈의 생일잔치. 제가 최 대표, 그러니까 여자 대표의 남편이랑 등장을 하자 안색이 하얗게 질려서 경악한 얼굴로 구두굽이 부러지는지도 모르게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최 대표를 아저씨는 가만히 두지 않았죠. 바로 쫓아가더라고요. 정말 치타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엄청 날쌔게 후다닥 뛰더니 바로 뒷덜미를 잡고 제 앞으로 끌고 오더군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렸죠. 제 남편 역시도 그런 최 대표 남편의 모습을 덜덜 떨면서 그저 아저씨 앞에서 살려달라고 손바닥 파리처럼 비비면서 구걸이나 했고요. 이런 상황에 주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웅성웅성거리면서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거죠. 그러게 이런 거한 잔치 누가 버리라고 했나요? 절대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을 딱 풀어놓으니 아주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둘 다 말이죠. 쪽팔리는 건 아는지 새빨간 얼굴 들지도 못하고 바닥에 철푸덕 박기나 하고. 니년이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자기 남편은 옥살이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게 논다? 너 대신 누명까지 씌워서 옥에 쳐넣더니 아주 지는 호의호식을 해? 너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아? 팔다리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아저씨는 막상 자기 부인이 바람 피우는 꼴을 두 눈으로 보더니 화가 단단히 났는지 여 대표 얼굴을 손으로 붙잡고는 큰 소리를 쳤죠. 여자 대표는 벌벌 떨면서 빌기 바빴어요. 여보, 아니야. 내가 그러려고 하던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나 절대 편하게 안 살았어. 나도 당신이 없어서 지옥 같았다고. 내가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살았는지 알아? 불안? 당신이 벌벌 떨면서 살았다고? 그런 인간이 이렇게 잔치를 거하게 벌려놓고 사나 보지? 거기에 남의 남자를 떡하니 옆구리에 끼고? 야, 넌 부끄러움이라고는 한치도 없냐? 어떻게 사람들 이렇게 모아두고 아예나 바람 피우고 있다 광고를 하고 다녀? 그게 아니라 여기 백 사장이 하도 오라고 해가지고 온 거야. 나 저 사람이랑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당신 두고 어딜 가, 응? 아주 웃기지도 않는다. 증거가 산더미 같은데 뭘 아냐? 아니긴. 거기 아저씨, 당신도 자기 부인을 옆에 두고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딜 설설 기어서 도망을 가려 그래? 최 대표 남편은 최 대표한테 저한테도 사과하라고 시키고 남편한테도 저한테 사과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저 이 상황 넘어가려고 고개만 까딱하고 미안하다 하니까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하면서 두 사람 머리 손으로 딱 잡고 누르면서 머리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빌게 만들었죠. 최 대표 남편은 고소를 안 당할 만큼만 그들을 혼내줬습니다. 아저씨 말대로 또 옥살이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최 대표 남편은 제 남편이 자기 와이프한테 사준 스포츠카를 팔아서 그 돈을 저한테 주게 했어요. 사정을 다 들었으니 이건 제 돈이라면서 말이죠. 게다가 그동안 제 남편이 최 대표한테 사줬던 물건들 내역 다 뽑아오라고 해서 그것도 전부 다 저에게 주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되겠어 싶었는데 이 인간 지 상간녀한테 앵간히도 많이 사줬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최 대표 남편, 아저씨는 남편 사업도 망하게 만들었어요. 전 여자 대표가 그 회사 꼭대기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그 회사 대표는 최 대표가 아니라 그 남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대표 행세를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남편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우쭐대고 산 거죠. 아주 간덩이가 부었나 봐요. 남편을 그렇게 무서워했으면서도 깜빵에 수작 부려서 쳐넣고는 이런 식으로 놀아나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제자리를 찾은 최 대표의 남편은 그대로 최 대표를 회사에서 쫓아내버렸고요. 오래된 직원들도 최 대표가 자기들 대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니 다 같이 최 대표가 저지른 비리 증거를 하나둘씩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약점을 바로 손에 쥔 거죠. 거기에 여 대표가 있던 회사가 이렇게 들썩이고 있으니 남편 회사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했던 일은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고요. 남편은 정말 그 여자의 능력에 기대서 사업을 했던 모양인지 그 회사의 일을 받지 못하니까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리더군요. 그냥 쫄딱 망했지 뭐예요. 거기에 저한테 줘야 했던 돈들도 있었으니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땡기느라 빚더미에 나앉았죠. 그 후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 남편이 몰래 숨겨둔 비자금까지 싹 다 털어서 정확히 반반 재산 분할했습니다. 빚으로 힘들다 뭐다 한들 제 귀엔 들리지 않았죠. 가족을 모른 척했으면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걸어 위자료도 받아냈고 상간녀 남편도 제 남편한테 상간남 소송 걸어 위자료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한테 받아낸 위자료는 저한테 주셨어요. 애들 셋인데 힘들 거라면서 말이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역시 돈으로 하는 복수가 세상 제일 짜릿한 법이죠.
상간녀 남편분이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도 제게 한 말이 자기 마누라란 인간은 면회 한 번에 안 왔는데 제가 면회도 와주고 영치금도 넣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제가 면회 오는 게 기다려졌다고 했어요. 이 사람도 참 사정이 딱한 거죠. 그런 여자 때문에 옥살이하고 배신까지 당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상간녀 남편에게 저도 다 제 목적 때문에 찾아갔었던 건데요, 뭘. 대략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죄송하네요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상간녀 남편은 자기도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이런 남편을 두고도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 여자 대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이다가 더 있는데 상간녀가 자기 남편한테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빌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상간녀 남편이 절대로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네요. 이런 여자는 밖으로 방생하면 안 된다고. 피해자는 자기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평생 같이 살면서 괴롭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상간녀는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전 남편은 사업도 망해 상간녀랑 아주 대차게 끝나 게다가 업계에서는 소문 쫙 나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아마도 모르겠지만 죽을 맛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양육비 달라고 연락해두었죠.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배우게 되었다니까요. 어떻게 제 이야기가 재밌었을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의 바람 정황을 보더라도 한 번은 가정을 위해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다 하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남편이란 인간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한 번은 넘어갔으니 말이죠. 부부 사이라는 게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진 연인 만큼 저는 서로에게 적어도 속이는 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아래 부끄럼 한 점 없어야 하는 사이라고 말이죠. 저처럼 복수의 통쾌한 성공을 맛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을 테니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찾아올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요.